실장님이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데요. 그럼 뭐 어떡하죠? 네. 실장님 먼저. 염색을 하다 보면은 새치 커버 염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새치 네, 커버. 흰머리 네. 염색. 근데 이제 보통 페이스 라인을 최대한 안 닿게 이제 바르긴 하는데 어쨌든 잔머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터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거의 다 저희가 시술 끝나고 깨끗하게 지워드리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게 착색이 됐다 피부에 어떻게 배상을 할 거냐. 아 여기가 착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빠져요 그게?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한번 있은 적 있어요? 네.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요. 근데 그것도 바로 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2달 가까이 있다 오셔가지고 근데 2달이나 지났는데도 이제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이렇게 검버섯처럼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착색으로 인해서 나는 어쨌든 이 미용실 와서 내가 염색을 하다가 착색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가장 눈앞에 보이는 이제 그 시술을 했던 이제 디자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아니 이거 당신 잘못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고 싶을 텐데 그게 이제 그분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했다면 솔직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시술 방법과 다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버려 가지고 이게 착색이 됐다는 걸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다 입증을 해요.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크게 2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번째는 이 사람이 고의과실로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잘못해서. 그러니까 계약 외에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해서 나한테 착색을 일으켰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염색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뭔가 내 피부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염색약으로 나는 똑같이 수십 명을 했는데 나도 얼마 전에 이거 시술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유달리 이 경우에 이게 생겼잖아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를 기본적인 내 시술 방법과 뭔가 이 사람한테만 다르게 했던 사정이나 이런 것들 내 피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이런 거 본인이 다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기가 내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배상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뭐 거예요? 꼭 무조건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 무조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소송을 갔을 때 이분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적정한 선에서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 정 그렇으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착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합의 네 적절한 선에서 대신 그때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무조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내가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무조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을 다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은 문제를 좋게 풀기 위해서 상황을 크게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라도 충분히 선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잘못 인정했는 거 아니냐 또 계속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고객님이 너무 그렇게 돼서 좀 마음은 아프시겠는데 이전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셨다고 하니 좀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피부과에서 뭐 어떻게 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적절한 선에서 그 몇백만 원 막 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 시술했던 비용 정도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우리가 환불을 해드리겠다 이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그 이상 막 계속 요구한다 그거는 우리 그분이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저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치면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맞아요. 약간 그러거든요. 네. 고객님한테 뭘 어떻게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될지 무조건 그냥 모르겠고. 죄송해야 네, 되는데 네, 맞아요. 해야 될 거고. 네. 그거에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때 윤변이 하던 얘기가 딱 생각나면서 이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네. 보통 아이들 머리 시술을 할 때는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떼쓰는 아이들도 많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전에 저희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다칠 수도 있다고 공지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머리를 자르는데 아이가 막 발버둥 치면서 귀를 베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좀 애매한 문제들인 거죠. 어떤 일이 결과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이 더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아이고 하니까
양쪽에 이제 잘못을 좀 다 보게 될 텐데 일단 아이니까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도 일단 우선 공지를 했고 근데 아이가 막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가 움직여 버리거나 싫다고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친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아이 책임이 더 크죠. 이걸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이제 커트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고 막 해서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디자이너 책임이 아니에요. 저같이 이제 자르고 많이 자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는 엄청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은 이제 머리 자르러 가서 이게 자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베이면 그럼 기본적인 누가 더 잘못이 있어요? 내 잘못이 더 커요. 네. 예상 외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발생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른 사람은 내 나름대로 주의는 다 했다면, 근데 그걸 이제 항상 입증이 문제일 텐데 입증이라는 건 증거를 이제 밝히는 거. CCTV를 달아놓으면 참 좋은데 여기 있는 있어요. 것처럼 네. 그 상황을 이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딱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이러는 바람에 딱 그 장면이 딱 나오면 그거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 저도 반대로 두 분한테 예를 들어 이제 미용을 하러 이제 머리를 자르러 오든 아니면은 뭐 집요하게 들이대는 경우 그래서 좀 아니면 좀 뭔가 약간 성적인 발언을 막 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었어요. 많아요. 아 그래요? 농담이고요. 네. 몇 번 있기는 네. 하는데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거절하기도 근데 네.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근데 매장 핑계를 대긴 했어요. 개인 번호는 알려줄 수 네네. 없다고. 아유, 네. 잘하시네. 계속 뭐 번호 알려달라 뭐 이 안에서 몇 번 하는 말 그 정도 가지고는 스토킹은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앞에서 이거는요? 끝날 때까지 네, 기다리겠다. 번호를 안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끝날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겠다. 근데 이제 스토킹은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아, 물론 이제 우리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되게 무섭고 겁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얘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 또는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몇 번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만으로 스토킹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이외에 뭐 다른 거 예를 들어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안 돼요. 발언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안 돼요? 네,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터치가 있어요. 말적으로는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말로 처벌이 되는 거는 그 노동법에 딱 하나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업주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개인적인 사이에서 말로 어떻게 이제 희롱을 한다거나 그런 성적인 발언을 했던 거 정도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고 예를 들어 뭐 문자 보내고 이러면 또 다른 법들이 적용되는데 수회 반복되면 뭐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협박이라든지 이제 불온한 문자 보낸 걸로 정통망법 위반 이런 것들로 뭐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현장에서 몇 회 말 정도 한 것만으로는 무조건 형사처벌은 되기는 아직은 우리는 거기까지 처벌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 머리가 이제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시술이 안 된다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술이 안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제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술이 끝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있어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써서 고객님한테 네. 이렇게 사인 받은 그것도. 네, 그건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네. 내가 이제 이게 시술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해서 이제 동의를 받고 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가 그것까지 마지막에 넣어서 민형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그것까지 넣으시면 아예 이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내가 설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의사도 똑같이 항상 받아요. 그거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근데 각서를 안 쓰고 말로만 했으면? 그 이제 또 입증의 문제겠죠. 네.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그 요청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문구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세요. 이후에 어떤 발생하는 어떤 뭐 그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개인 사업자시면 원장님 성함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시면은 회사 이름 넣어서 디자이너 개인도 그렇고 업장도 그렇고 나중에 그거 만들어서 또 모르겠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제가 받을게요. 법적으로 이게 좀 궁금했던 것들 물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재밌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은 또 이제 어디를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